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 선거본부 캠프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저 원희룡의 순수하게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나 선거 캠프의 주요 관계자는 단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성이 없었다거나 아니면은 여론조사가 잘 나오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것은 전적으로 오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구체적인 단일화를 하는 방법이 문제였는데요. 단일화 시한이 다가오면서 저나 우리 선대본 관계자들이 후보님께 단일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후보께서는 본인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공조직의 권영세 본부장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의 속마음 그리고 후보의 위임사항을 정확히 갖고서 안철수 후보와의 담판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나 우리 권영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비상대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님이나 그 대리인들과 얘기하기에는 우선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우리 윤석열 후보님 또 우리 선대본 주요 관계자들은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지지자가 2%가 더 올 거냐 5%가 더 올 거냐, 이런 단순한 숫자 계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로 잡히는 그 지지층을 가져오는 문제를 넘어선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죠.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죠. 어찌 보면 180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야당이 됐을 경우에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총선 이런 데서의 생존을 위해서도 정치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단일화는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대통령은 갈라진 국민 그리고 찢어진 나라를 봉합하고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선거 날까지는 후보자이지만 당선되는 즉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그런 국민 통합의 헌법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민 통합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단일화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루겠다라는 진정성과 결의는 확고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각은 저나 우리 선대본의 주요 책임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윤석열 후보님까지도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라든가 민주당에서 공작이나 최악의 경우에 어떤 수를 쓸 수 있는 그 여지를 아예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도 지금 아슬아슬한 박빙의 승부가 아니라 압도적인 지지율 격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금 정권교체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강력한 지지와 함께 절박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거를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선거를 치르는 우리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압도적인 승리, 50%가 넘는 정권교체의 지지층을 온전히 우리 윤석열 후보로 끌고 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봤고요. 후보도 그런 마인드를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후보 주변에서 여러 라인들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절박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간에 관여된 사람들이 많다 보면 한 달이 건너갈 때마다 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완벽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 여러 사람들이 끼다 보면 의사 전달의 왜곡, 또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의 오해, 그리고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개입되다 보면 A라는 말이 엉뚱하게 B, C, D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참 불행히도 이번 과정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단일화의 형식이라든지 또 단일화를 이뤄나가는 절차 같은 데서 오해가 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후보끼리 해야 될 이야기들은 후보가 직접 해야 되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또 예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이걸 또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양 후보 간에 결단만이 남은 상태로 이걸 잘 다듬어서 테이블에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생각과 의욕이 또 앞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오해와 의사소통에 혼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도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행한 일들도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시기에 시간도 좀 놓치고 또 여러 가지 긴밀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절차 과정들도 좀 놓친 것도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 단일화에 대해서 썩 내키하지 않는 그러한 발언들도 그냥 전달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막 섞여서 받아들이는 거죠. 진짜 어디까지가 후보의 진심이 실려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 라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뭐 조건이라든지 서로의 그에 대한 반응들이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혹시 혼란 작전이 아닌지라는 오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서로 진지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지켜줘야 될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무시되는 이런 발언이나 상황들도 좀 있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결과적으로는 오해를 크게 하신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안철수 후보의 그 단일화 결렬 선언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 중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 부부와 우리 김종인 전 위원장 부부 사이에 아마 만찬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우리 안철수 후보가 많은 고민도 좀 서로 주고받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찬스다 이래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을 갑자기 전격적으로 찾아갔죠. 이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과 갑자기 친한 척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결국 김종인 위원장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를 유혹하려는 이재명 후보의 스토킹 시도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며칠 이런 게 진행되던 끝에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을 했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끊임없이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하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안철수 단일화를 도와줄 거냐, 그리고 아니면 단일화와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를 도와줄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이걸 묵살하시다가 나중에는 결국 딱 정리를 해주셨죠. 내가 국민의힘을 만든 사람인데 딴 데 어디를 간단 말이냐 라고 딱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닥쳤던 지붕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게 저희 국민의힘 쪽에도 다 알려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악의 경우의 수로 생각하고 있었던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전격적으로 합류하는 그 경우의 수는 일단 물 건너 갔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안도의 한숨 비슷한 걸 쉬면서 살짝 방심 아닌 방심을 했던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일화가 되려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대통령 후보직을 빼놓고는 무엇도 다 서로 내놓고 얘기를 해서 서로 합일점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무한히 열린 마음, 이게 좀 필요로 됐는데 또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그 지뢰가 하나 제거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전달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캠프 내에서도 좀 더 여유를 갖고 단일화 협상을 해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느슨함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오해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의 경우의 수가 완전히 물 건너 갔는데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 때마다 아니면 언론에 얘기할 때마다 다당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내각제 얘기를 한다든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느니 안철수 후보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공동정부를 할 수 있다느니 이런 제안들을 계속 흘리면서 계속 스토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설사 이재명 후보가 후보직을 포기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당선만큼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가 완전히 꺼진 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일단 결렬이 됐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도 안철수 후보를 탓하거나 누구의 책임이다, 또는 결렬된 게 오히려 잘됐다, 이런 식으로 이미 다 끝난 이야기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안철수 후보를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와 저희 선대본 캠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의힘 우리 윤석열 후보 캠프는 단순히 선거를 이기기 위한 단일화뿐만이 아니라 이번 대선을 통해 지역 통합, 세대 통합을 이뤄냄으로써 국민 통합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걸음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이고, 설사 단일화가 결렬된다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안철수 후보와의 정치적인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우리는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 제안까지 했던 안철수 후보를 척진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그 이후에 우리 정치적인 외연 확장과 국민 통합의 확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정치적인 협력 관계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선진적인 의회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갈등의 정치를 그만두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나와 다른 세력과도 연합하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위해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번 단일화를 바라보는 저 원희룡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